TTN-44 미 대만 밀착의 지정학, 포기할 수 없는 반도체 이점, 대만과 연계 제도적 구축, 미국의 필수. 헤리티지 재단 2023년 4월 11일 민화창. 주요 시사점. 1.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2.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도화된 경제적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필수적이다. 3.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제조 강점은 대만을 미국 지리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대만은 미국과 제도화된 무역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과 대만 기업 간의 복잡한 공급망 네트워크는 수십 년 동안 성장해왔다. 이러한 긴밀한 산업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양측이 제도화된 경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첫째, 시장의 힘은 주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관계를 주도해왔다. 제도화된 지역 경제 통합의 발전에 대한 워싱턴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은 중국이 채워야 할 힘의 공백을 남겼다. 대부분의 중국과 이 지역과의 경제협정은 피상적이지만 베이징과 지역 경제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한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2011년 아시아 회기의 경제적 차원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적극 추진했다. 중국을 세계 경제에 통합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경시했다. 이 정책 전략은 또한 대만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도달의 이점을 간과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을 방해한 다른 요인으로는 대만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속도가 느리고 현지医薬품 생산자에게 유리한医薬품 가격 책정, 쌀 및 통신시장 개방 거부 등이 있다. 워싱턴이 대만을 지원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결과 무역 및 투자기본협정 하에서 중요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티파는 대만이 2002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전에 광범위한 경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경제정책은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적 정치적 주장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함에 따라 바뀌었다.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도화된 경제적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미국 전략 정책 재조정의 일환으로 워싱턴과 타이페이는
2021년에 티파 대화를 재개했다. 다른 두 가지 경제회담도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기존 FTA와 달리 미국과 대만 간의 경제회담에는 관세 인하 협상과 투자를 위한 서비스 부문 개방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회담에서는 무역 원활화 조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 등 새로운 규제 규정 마련,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강조해왔다. 제도화된 경제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이러한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미국 대만 무역의 여러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평균 관세는 이미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대만의 높은 저축률과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 인구를 감안할 때 대만 시장은 다른 큰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근접성이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경제관계는 최근 몇 년간 더욱 강화되었다. 대만 재무부에 따르면 대만의 총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2년 16%로 점차 확대되었다. 양국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분야 중 하나는 농산물이다. 2022년 미국은 대만 최대의 농산물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대만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만의 미국 투자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기간의 4배였다. 단순히 대만과 미국 간에 더 많은 양자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통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상쇄할 견고한 최전선을 구축할 수 없다. 대만 경제는 중국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미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자간 경제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체결했다. 중국은 아시안과 FTA를 협상하여 2002년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 지역의 16개국을 통합하는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또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영국을 포함하는 지역 간 FTA인 환태평양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협정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은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발전을 지시하는 중국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정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미국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지역 경제 간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는 데 의존하는 미국 중심의 다자간 경제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공급망 탄력성과 노동 및 환경 문제를 포함한 비전통적 무역 문제에 대한 진전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대만 경제회담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모두에서 강조되었다. 대만은 후자에 속하지 않지만 다루는 문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만의 무역 및 경제 기준이 IPEF 경제의 기준과 일치할 수 있다. 두 경제를 연계하려는 제도적 노력과는 별개로 최근 몇 년간 대만 기업의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 증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나타낸다.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제조 강점은 대만을 미국 지리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다. 타이페이의 강화된 전략적 역할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대만을 위해 중국에서 벗어나 미래의 경제적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글은 원래 동아시아 포럼에 실렸습니다. 민화창은 헤리티지 대단의 전 아시아 연구센터 연구위원 겸 경제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san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